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생산 캐파가 217%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114%, 미래에는 217% 생산 캐파 여력이 추가적으로 있는 만큼 현재 시가총액도 그에 준하는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냐.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이 더 높은 거 아니겠냐. 캐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이런 가정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보자면, 최근에 이제 잠정 실적들이 기업들 뜨고 있어서 실적 속보 여기 FN 가이드에서 이제 좀 자료를 좀 다운받은 다음에 최근 기업들이 이제 어떤 실적을 좀 냈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름대로 필터를 한 다음에 뭐 이제 LIG 넥스원, 뭐 무림 S&P 이런 기업들이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 컨센 대비로도 좀 주가가 잘 뜬 점들을 좀 확인을 했고, 또 특히 좀 눈에 기억 남는 게 S&T 시리즈, S&T 모티브, S&T 중공업, S&T 홀딩스가 좀 기업 실적들이 대체로 잘 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대우건설 그리고 뭐 메디아나 이런 경우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실적이 좀 잘 떴다 좀 눈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이제 삼성 SDI에 좀 꽂혀가지고 삼성 SDI를 오늘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봤냐, 일단 보자면 삼성 이제 분기 실적 이런 걸 좀 보자면은 IR 보고서를 통해서 좀 먼저 봤고, IR 레포트가 여기 있다. 네, 삼성 SDI IR 보고서를 좀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10월 26일 날 나온 이제 그 삼성 SDI고, 삼성 SDI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3분기 실적 보면은 매출액 5조, 5.3조, 그리고 이 실적은 QOQ로 봤을 때, 전분기 대비로 봤을 때 13% 잘 떴고, YOY로 봤을 때, 전년 동기로 봤을 때는 56% 잘 뜬 실적이다. 특히 에너지 및 기타 부분,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있죠. 전년 동기 대비 76% 잘 떴고, 전분기 대비로도 18% 잘 떴다. 영업이익도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31% 잘 떴고, YOY로도 51% 잘 떴고, 특히 또 2차 전지 에너지 쪽이 98%, 그리고 YOY로는 140% 실적이 매우 잘 떴다. 이렇게 좀 보이고, 네, 부채 비율 80%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 부문별로 실적을 보면은 중대형 전지 쪽에서 좀 걱정은 됐나봐요. 수요 둔화 우려로 좀 걱정이 됐지만 큰 폭의 실적이 개선되었다. 여기 이제 뭐 GM5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 상승 및 수익성 제고가 됐다라고 뜨는데, 플러스 환율도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 환율이 올랐으니까 실적이 좀 더 잘 뜬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규 모델이 출시되면서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등등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소형전지 쪽을 보면은 좀 걱정을 했어요. 전동 공구용 부분을 보면은 시장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초고출력 제품 중심의 매출 증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고수익 제품 위주로 좀 판매가 잘 됐다. 그래서 매출도 그리고 이익도 좀 올라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EV용 매출 증가와 함께 수익성 제고로 소형전지 전체 영업이익 향상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적혀 있고, 전자재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그리고 뭐 편광필름 쪽은 전방 사업 수요 둔화로 매출이 감소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 뭐 TV 패널들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팔렸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뭐 재고 부담 완화와 고객 다변화 및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다. 영업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IR 보고서의 내용이었고, 그 외에도 이제 보고서 IR 보고서가 나오고, 그러니까 잠정 실적이 나오고 나서 나온 레포트들을 이제 한 4개 정도 살펴봤는데, 3개 살폈고, 하나는 IR 보고서 나오기 전이었죠.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실적이 잘 나온 거에 대해서 잘 나왔다 얘기를 해주고 있죠. 특히 이제 그 중에 기억이 남는 거는 이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BMW 매출이 증가하면서 삼성 SDI의 GM5 판매가 증가했고, 또 내년에 이제 2023년에 대한 전망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키워드는 BMW CFO가 목표한 판매 대수겠죠. 우리가 이제 2022년에는 24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4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말인즉슨 거기에 배터리셀을 납품하고 있는 삼성 SDI의 매출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게, 이게 지금 이제 2022년도 3분기 매출과 이익 수준이고, 다음 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추정치를 보면은, 지금 여기 증권사 컨센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제 IBK와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다. 다소 뭐, 증권사 네이버 증권사 평균 컨센서스에 준하는 만큼 전망치를 보고 있었다. 특히 이제 IBK 같은 경우는 증권사 평균보다 매출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신에 이익 수준은 좀 낮게 보고 있고, 하나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좀 증권사 평균보다 낮게 보고 있는 반면에 이익 수준은 높게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이 들고, 연간 실적 추정치를 좀 간단히 적어봤는데, 이것보다 사실 이제 삼성 SDI를 볼 때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내용을 좀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삼성 SDI의 2024년 매출, 그러니까 컨센이죠, 컨센을 보면은 SDI 같은 경우에 몇 조죠 이게? 30조 정도의 매출을 보고 있고, 순이익은 2조 8천억 정도의 실적을 보고 있는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47조, 그리고 순이익은 삼성 SDI보다 낮죠. 매출은 큰데 순이익이 낮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컨센이. 네, 2조 7천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조 8천억, 2조 7천억. 근데 이제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은 삼성 SDI가 49.9조, 약 50조 정도에 육박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124조 정도의 현재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죠.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 SDI에 비해서 149% 더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데, 순이익을 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PER을 보면은 삼성 SDI가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 이유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매출이라든가 이익 수준을 보면은 삼성 SDI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왜 시가총액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높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그에 대한 근거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2022년 그 생산 캐파와 2025년 생산 캐파를 비교해 보면은 좀 이거 시가총액이 납득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2022년 기준 84기가와트시 정도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180기가와트시 정도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 SDI 그 생산 캐파에 비해서 114% 높은 그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 2025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삼성 SDI는 183기가와트시, LG 에너지 솔루션은 580기가와트시를 목표로 하고 있죠.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생산 캐파가 217%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114%, 미래에는 217% 생산 캐파 여력이 추가적으로 있는 만큼 현재 시가총액도 그에 준하는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냐.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이 더 높은 거 아니겠냐. 캐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이런 가정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부분을 보더라도 삼성 SDI는 2025년까지 118%, LG 에너지 솔루션은 222%.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도 생산 캐파 증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수주 잔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370조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반면, 삼성 SDI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 아까 이제 여기 PER만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여전히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좀 저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캐파를 보면은 앞에서 말했던 이 캐파 수준 똑같은 내용인데, 이 캐파 수준을 보면은 또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도 동시에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 SDI와 관련해서 가장 좀 이슈가 되었던 거는 이거 같아요. 테슬라, 삼성 SDI, 에코프로 BM, 이 밸류체인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좀 이제 가정들이 좀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각자의 판단에 따르는 문제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기대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삼성 SDI가 4680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거는 BMW 향이지
뭐 테슬라 향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는 아직 없는 것 같고 뉴스를 찾아보니까 BMW 향 캐파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확정된 건지도 모르는데 벌써 테슬라까지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판타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판타지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 그러한 가정을 하고 계신 분이 삼성 SDI를 들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완전 초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닐까. 뭐 그런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면은 납득이 갈 수 있겠지만 뭐 1, 2년 정도 이제 삼성 SDI를 보신 분이 테슬라까지 연동해서 생각하신 거라고 하면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단기와 단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 단기를 뭐 언제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1, 2년 내에 발생될 이벤트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시죠. 2025년까지가 183GW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BMW 향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테슬라 향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고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이 2025년 캐파, 목표 캐파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더 신빙성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러한 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을 주셨는데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좀 이렇게 하면은 영상을 좀 마지막에 보시는 분들도 좀 다양한 좀 의견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제가 말했던 부분은 이거죠. 삼성 SDI PER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분명히 매력적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향후 생산 캐파 증설에 따라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183GW시가 더 늘어난다. 목표 캐파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모멘트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당장 매수하기에는 좀 머뭇거려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광성님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증설을 많이 하지만 비싸고 삼성 SDI는 증설에 소극적이라서 조금 애매하다. 하지만 굳이 고르자면 삼스디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마이웨이님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합작 법인 수주 잔고가 370조인 점 그리고 LG 화학의 양극재 사업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삼스디는 고마진 전략을 이어가면서 시장 반응을 보면서 4680 배터리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삼스디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상향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투자는 배터리 셀보다 소재 쪽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고금님께서는 기술 개발 그리고 캐파 경쟁사도 많은 시장이다. 그래서 아직 배터리 셀 업체에 장기적인 밸류를 반영하기에는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둘 중 고르자면 삼스디다. 이유로는 보수적인 증설이 꼭 단점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당장 매수하기에는 좀 망설여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플라잉님께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격적인 사업 확장으로 성장 매력이 있다. 그리고 삼스디는 상대적으로 성장성은 낮으나 삼전이 이제 전장 산업에 공식적으로 투자한다면 시너지를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있다. 결론은 애매하다. 치킨킬러님께서는 노스볼트, 테슬라가 수율 문제로 생산이 지연되어 듀얼 밴드로 다시 한국 업체로 눈을 돌리고 있는 요즘의 분위기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이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일 테고, 제가 생각하는 배터리 셀 업체에 대한 투자 타이밍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양극재 쇼티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리튬, 니켈, 그리고 양극재 사업하는 쪽 이런 회사들이 가격 결정력에 있어서 조금 더 공급력, 좀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파워게임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런 업체들이 아직은 좀 더 파워가 있는 것 같고, 그쵸? 근데 2025년 이후 쇼티지 상황이 끝났을 경우에 양극재 쇼티지가 끝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업체보다는 배터리 셀 업체 그리고 완성차 업체가 조금 더 가격 결정력에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가 배터리 셀 업체들이 좀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이때 좀 투자 적기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그 배터리 셀 업체, 그러니까 삼성 SDI에 대한 생각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배터리 셀보다는 아직 양극재 쪽이 더 매력적인 것 같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터리 셀 종목을 안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겠죠? 아직 양극재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양극재 쪽을 아직 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이제 배터리 셀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좀 이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엘리님, 옥상댄스님, 이영옥님, 정숙최님, 임스미래님, 허니쭈님, 안산오리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